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타파스 학원의 이승택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잘 따라와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급을 받기 바랍니다. 하루에 뭐 20문제, 25문제 정도 숙제가 나갈 텐데 숙제를 꼭 해오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시작하는 거니까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지 학교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잊지 마시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사칙 연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다항식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성립할 수 있고 빼기도 가능하고요. A 곱하기 B도 가능하고 A 나누기 B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A 곱하기 B랑 A 나누기 B야. 자, A 더하기 B, A 빼기 B는 여러분들 이제 동량들끼리 계산을 하는 거죠. 동량끼리 계산해 주시면 되고 A 곱하기 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분배 법칙을 아시죠? 분배 법칙. 오늘 하는 거의 핵심은 이제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여러분들 크게 종류가 뭐 나누자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뭐 직접 나눗셈.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조립제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 나머지 정리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인수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나눗셈 조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토대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항식 A가 x 4제곱 3xy 제곱 3x제곱 y 플러스 y 세제곱 요런 다항식 A가 있었고 다항식 B가 뭐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y 세제곱 요런 다항식이 있다고 하더라면 우리가 첫 번째 뭐 A 더하기 B를 계산해라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동량들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x 4제곱하고 x 4제곱하고 동량하니까 계산하면은 4x 4제곱 3xy제곱 3xy제곱은 동량이니까 6x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세제곱은 그대로 적으시면 될 것 같고 3x제곱 y 마이너스 3x제곱 y니까 두 개 더하면 없어집니다. 그죠? 0이 되고 마찬가지로 y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을 더하면은 0이 된다. 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뺄셈에 대해서 조금 할 건데요. 뺄셈은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얘를 적고 얘를 적은 다음에 빼기를 분배 법칙을 해서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빨리 하려면 얘가 편하겠지. x 4제곱 3xy제곱 빼기 b니까 그냥 빼기 b 자체를 적는 거야. 미리 적으면은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두 개를 더하면은 a 빼기 b가 되더라. a 빼기 b는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뺄셈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가 막 다항식 계산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뭐 a 더하기 뭐 3b를 계산을 해라 또는 뭐 마이너스 2a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해라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나올 텐데 그런 거 계산하면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특히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는 미리 곱해 놓은 다음에 더하기를 해서 계산한다. 요걸로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문제풀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내림차순을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는 인수분해에서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 앞서서 우리가 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은 우리가 문제품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동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내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겠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겠다 하면은 x를 주 문자로 보고 y는 상수 취급을 하면 돼. 그러니까 x 4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x 차수 중에서 그 다음 차수가 3차는 없죠. 그죠? 그 다음 몇 차? 2차가 있잖아. 3x제곱 y 그 다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면 1차가 있네요. 그죠? 3xy제곱 그 다음에 y 세제곱 이렇게 적으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되고 b 같은 경우도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한다면 3x 4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여기는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4x 세제곱 여기는 x 입장에서 1차지. 그지? 2차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3x제곱 y 그 다음에 여기 1차 3x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x나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 우리가 동량차인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항식의 덧셈하고 뺄셈이었습니다. 곱셈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배웠는데 그때 우리가 전개를 한다고 배웠죠. 말 그대로 분배 법칙을 해서 전개를 할 거야. 자, 똑같은 다항식이 있는데 x 플러스 1이고 b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a 곱하기 b를 계산한다면 이 말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를 이제 계산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된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량끼리 계산을 하면은 x 세제곱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x제곱 두 개 더하면 플러스 2x 더하기 4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항식의 곱셈이 되는 것이고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할 건데 직접 나눗셈, 졸제법,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들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직접 나눗셈 말 그대로 여기서 A하고 B를 나눈다고 했을 때 자, 이걸 계산해 볼게요. B 나누기 A를 계산을 해라. 이런 말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겁니다. B를 적어주고 A를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X가 올라갈 테고 X제곱 플러스 X 두 개는 이제 빼는 거죠. 원래 숫자에서 나눗셈은 똑같아. 빼면 얘도 없어지고 빼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된다. 요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x 플러스 1이니까 한 번 더 나누어지지. 여기가 1차면은 끝까지 1차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나누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빼기 3을 쓰시면은 얘를 또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두 개 빼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나머지가 얼마가 돼? 7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런 이야기죠. 검산식이라고 하죠. 요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요식은 어떻게 표현이 돼? 몫이랑 나누어주는 수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한 거였잖아. 우리가 똑같아요. 7을 3으로 나누면은 몫이 2고 나머지가 얼마야? 1이잖아. 그렇다는 것은 여기 있는 요 7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걸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배웠었죠. 그죠? 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똑같은 원리죠.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몫이랑 나누어주는 수랑 곱한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항등식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뭘 넣든지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똑같은 식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는 물론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얘를 누구로 나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식을 지금 뭐로 나눴어? x 플러스 1로 나눴잖아. 그죠? x 플러스 1로 나누었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자, 문제에 따라서 몫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식을 갖다가 직접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과 같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개념 설명을 다른 걸 하나 더 한다면 항등식이 있습니다.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그죠? 등식하고 항등식의 차이는 어떤 미지수 x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x를 대입을 했을 때 뭐 모든 x를 대입을 했을 때 항상 같아지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 2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은 여러분들 방정식이죠. 방정식. 그럼 이때 우리가 x 값은 얼마야? 2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항등식은 뭐냐면 이런 거죠.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멘트가 나오고 얘네에 대해서 A하고 B를 구하라 한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이 말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 이 두 개식이 똑같다는 이야기야. 똑같다는 이야기면 여기 있는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알다시피 1이 돼야 되고 왜? X는 X끼리 같아야 되니까. 그죠? B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미지수 X 값을 구하는 과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 항등식의 표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x의 값과 관계없이
이면 실수 x에 대하여. 자, 여러 가지 멘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걸 이렇게 써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후에 이제 등식이 나올 테고, 그 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푼다면 항등식의 해법은,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개수비교법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을 한대. 물론 숫자를 대입해도 되지만, 그럼 당연히 x제곱은 제곱끼리 앞으로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 x는 x끼리 1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죠? b, 상수항 b는 얼마? 4가 되는 거라.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네들이 개수비교법이고, 수치대입법은 똑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물론 개수비교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 1, 마이너스 6, 5 맞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숫자를 대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x에 1을 넣어보면은 1을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들? 0이 되죠. 0은 여기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x에다가 5를 또 넣어볼까요? 5를 넣으면은 25 마이너스 30 더하기 5. 그럼 어차피 0인데 그럼 25 더하기 5a 더하기 b가 된다. 그러면 이것 두 개를 연립을 하면은 a하고 b가 나온다. 이게 이제 수치대입법입니다. 물론 요건 이제 개수비교법 편하지만 우리가 문제 풀이에 있어서 수치대입법을 할지 개수비교법을 할지는 문제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정리는 먼저 설명을 하자면 다항식 fx에 대해서 fx를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는 fa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 보자면 fx가 있는데 fx가 1차식 x-a로 나누었어. 이걸로 나누었잖아. 그럼 아까 전에 똑같이 뭐가 나와? 몫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몰라요, 나도. 몫이 있을 거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 1차식으로 나누면은 2차, 3차가 중간에 나오더라도 계속 나누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맨 마지막에 1차가 나오더라도 1차는 1차로 나누어지니까 또 나누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나머지가 뭐가 돼? 상수가 됩니다, 상수. 오케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상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얘가 지금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상수가 되는 거 자명하고, 이거 자체가 방금 말했던 무슨 식? 항등식이야. 그럼 항등식이면 개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fx하고 qx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만 알고 싶다고. 그래서 개수는 비교를 못해.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치에 대입을 할 건데, 딱 봐도 여러분들 x에다 얼마를 대입하고 싶어? 요 놈이 0이 된 x값이 얼마죠? a 아닙니까? a. 따라서 x에다가 a를 대입하게 되시면은 왼쪽 x fa는 여기 다 없어집니다. 0으로서. 얘 얼마 남아? r이다. 나머지가 fa, 즉 r이다. 요게 이제 나머지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나눗셈 이야기가 나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요게 있는 이 식이, 나누는 식이 2차야. 2차면은 여러분들 2차식이 나눗셈 막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1차식이 나오면 더 이상 나눠지지가 않는 거죠. 물론 상수가 나와도 나누어지지 않는 거고, 3차로 나눴어. 3차로 나누면은 3차식이 나오는 순간만큼은 다 나누어지지만 중간에 2차나 1차나 상수가 나오면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 fx를 n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n-1차 이하이다. 여기 있는 이하를 붙이는 이유는 나눠 떨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몇 차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알고 나눗셈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뭔가 좀 찝찝하다 싶으면은 얘가 몇 차식인가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직접 나눗셈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나머지 그 설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fx를 2차식 뭐로 나누었다. 그럼 나머지가 몇 차 이하니까? 1차 이하니까 나머지를 1차식 기본 형태 ax 플러스 b라고 둔다든지, 아니면 다항식 fx를 2차식 얼마로 나누었다. 그러면 2차식 이하가 나머지가 될 테니까 그 말은 2차식의 기본 형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조립제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를 구함에 있어서 목과 나머지를 조금 고차식, 3차 이상의 식에 대해서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인데, 조립제법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하고 똑같은 말이죠. 인수분해 할 때도 이제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 할 텐데,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항식 fx, 이거를, x-5로 나눈 나머지. 물론 나머지 정리를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조립제법의 장점은 몫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몫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개수를 다 적어. 3차항 개수, 2차항 개수, 1차항 개수, 상수항 적은 다음에 얘를 지금 얼마로 나누고 있는 거야? x-5니까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5입니다. 그죠? 그럼 하는 방법은 3이 먼저 떨어지고요. 이거 두 개는 곱하기로 들어가면 돼. 15. 두 개 다음 얼마? 19. 19 곱하기 9니까 95가 되고, 두 개 다음에는 93. 465. 그 다음 두 개 다음에는 470이 된다. 그럼 얘가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얘가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적음에 있어서 뭘 할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3x 세제곱 이러한 식을 x-5로 나누면은 여기 있는 얘네가 몫에 대한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몇 차? 3차니까 여기 몇 차 들어가야 돼? 2차 들어가야지 1차 곱하기 2차 하면 3차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최고차항 개수 3x제곱 1차항 그 다음에 93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 470을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럼 조립제법의 장점은 뭐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바로 알 수 있고, 나머지도 다 같이 알 수가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조립제법이에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조금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특히 우리가 문제를 풀면에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추가된 공식들 위주로 조금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적는 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하나도 모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일단 중요한 공식 위주로 적어볼게요. 3ab제곱 b제곱 a-b제곱 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b제곱. 기본적인 세제곱 공식이었고, 요게 변형이 되는 게 요거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곱셈 공식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세제곱 공식은 요 전개하는 게 여러분들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전개하는 방법을 꼭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요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대한 거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얘는 곱셈 공식이고 인수분해 공식이거든요. 자, a 플러스 b나 a 곱하기 b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위의 공식을 이용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나 a 곱하기 b나 a 더하기 b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아래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쓸지 이걸 쓸지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제곱 공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쪽 공식들은 x 더하기 x분의 1 하나가 이제 분수로 내려간 이런 형태에 대한 공식들입니다. 요까지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요까지는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이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에 대한 공식이 나왔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a 자리에 x, b 자리에 x분의 1을 대입을 했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a 곱하기 이건 뭡니까?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 1이잖아. x 곱하기 x분의 1은.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1이 돼서 그냥 3이 남은 거야. 굳이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얘는 인수분해 공식, 합차 이런 게 있다. 요거 정도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공식 넘어갈게요. 세 개 이상의 항이 있는 공식들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이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의 자기네들끼리 곱한 거. 이렇게 하시면 조금 외우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 공식은 두 번째는 이제 방금 거 변형이거든요. 얘 남기고 다 넘긴 거야, 지금. 그럼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공식은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나 아니면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 한 번씩 쓰이는 공식인데, 4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b제곱, 4제곱은 부호가 변함에 있어서는 중간에 있는 것만 변합니다.
말 그대로 전개를 하면 똑같이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에 대한 공식은 마이너스 3abc가 있었을 때 곱한 것도 있어야 되고 더한 것도 있어야 되고 제곱의 합도 있어야 되고 곱의 합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연결이 돼서 한번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요 중간에 안에 적은 거 있죠, 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한 거. 요 공식은 요게 풀마,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면은 요 놈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바뀐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2분의 1에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은 요쪽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러한 공식을 꼭 숙지를 하셔야지 이 공식 끝까지 나올 겁니다. 뒤에 명제 파트 가서 부등식 증명할 때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많은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은 1번부터 뭐 4번 정도까지는 말 그대로 아까 했던 다항식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문제였고, 뒤에 넘겨서 이제 5번부터 문제를 보시면은 5번부터 8번 사이에는 다항식 나눗셈, 아까 조립제법이랑 했던 거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말 그대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9번에서 12번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뭐 없어지는 항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조금 문제풀이가 쉽게 될 것 같고, 또 뒤에 넘겨보시면은 13번부터 16번 사이에도 말 그대로 곱셈 공식인데 이번에는 조금 변형이 된 거,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뭐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17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는 곱셈 공식 활용입니다. 도형이라든지 입체도형의 활용인데, 입체도형에서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말 그대로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방법,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또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 그 다음 원에서의 반지름과 중심과의 관계,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곱셈 공식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그걸 이제 변형을 시켜서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 할 만한 문제 몇 문제 위주로만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직접 나눴으면 바로 들어갑시다. 얘를 나누었대. 뭐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x가 올라갈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x가 된다. 조심해야 되는 게 나눗셈이 함에 있어서 없어지는데 얘하고 얘하고 동명이 아니지. 그럼 2차항 먼저 적을게. 여기 원래 빼기가 있는 거잖아. 빼기니까 플러스 2x제곱 빼기 요거 두 개 계산이 가능한 거죠. 빼기 몇 x? 2x 빼기 3 이렇게 된다. 그럼 2차식이니까 한 번 더 나눠지겠죠, 그죠? 2x제곱 빼기 4x 빼기 2가 되어서 빼면 2x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몫이 ax 플러스 b가 몫인데 얘가 x 플러스이고 나머지가 cx 플러스 d인데 얘가 2x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은 a는 1, b는 2 항등식이니까 c는 2, d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4개 다 더하면 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형이 자주 나옵니다. 복소수에서 또 나올 건데 뭐 무리식을 계산할 때도 나올 수도 있고, 얘가 0일 때 이 값을 구하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2차 방식 풀려고 할 거야 아마. x 값이 얼만가. 그럼 여러분들 풀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말 그대로 나눗셈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검산식.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하고 싶은 이 값을 얘로 나눗셈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얘로 이제 내가 직접 나눗셈을 할 텐데 풀이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검산식을 적어볼게. 얘는 이거 둘이 곱한 거 더하기 이거 아니가.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요 값이 애초에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0이라고. 얘가 0이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랑 누구랑 같다? 2랑 같다. 그래서 답이 얼마다? 2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온 유형이기 때문에 식이 복잡하다 싶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일단 나눗셈을 해서 그 식의 값, 이 값 자체를 이용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자, 연이어서 문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2000 몇 제곱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2000 몇 제곱에 대한 곱셈 공식이 없었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보자고. 자, 두 개 더한 게 있고 두 개 제곱의 합이 있잖아요. 그죠? 제곱의 합이 있으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xy다. 이 사실은 바로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럼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2xy 요 놈이 마이너스 1이다. 요까지는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2xy가 얼마가 돼? 넘어가면 2가 되니까 xy가 얼마가 돼? 1이다. 요거를 첫 번째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요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고 x 곱하기 y가 1일 때 어쩌고 저쩌고가 진행이 되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건데 두 개 더한 게 나오고 두 개 곱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이 1이야. 이때 2차 방식을 만들어 보자고. 2차 방식 작성법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다 했잖아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합 x 합 t 플러스 곱은 0의 두 근이 x하고 y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1 되는 거 맞잖아. 여기까지 1차 1절.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 양변에다가 얘를 곱해볼게. t-1 여기도 t-1 곱하면 어차피 0이니까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방금 인수분해 공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t세제곱이 얼마다? 1이다. 요걸 이제 찾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t세제곱이 1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x세제곱도 1이고 y세제곱도 얼마다? 1이다. 요걸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얘를 계산하는 거는 2005제곱 우리가 세제곱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2005를 3으로 좀 나누기를 해보시면은 83, 24의 나머지가 1이 되니까 여기 있는 x의 2005승은 2005제곱은 x의 세제곱에 668제곱 곱하기 x의 1제곱 나머지가 1이니까 같다.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같다? x랑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얘가 1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 결국 그럼 얘가 그냥 x였다니까? 그럼 얘도 그냥 뭐가 되겠어? y가 되겠지. 그럼 얘는 결국 뭐 구해라? x 플러스 y가 구해라. 위에 있잖아요. 답에 사실 주어져 있었어. 답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여러분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20번 문제거든요. 20번 문제를 여러분들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x 더하기 x분의 1이 3일 때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해라.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를 준비했는데 말 그대로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합차공식 이거를 계산해라 이런 뜻이랑 똑같은 거지. 근데 지금 x 더하기 x분의 1이 이미 얼마라고 했다? 3이라고 했으니까 뭐만 구하면 끝나? 얘만 구하면 끝나. 아 근데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아까 우리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보세요. x-x분의 1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4를 한 거랑 같았다. 근데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니까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9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5가 돼. 그럼 잘 봐. x-x분의 1은 풀마 루트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제곱이 5니까. 아, 그러면 뭐가 플러스 루트 5고 마이너스 루트 5인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준 조건이 요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지. x가 1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1보다 크면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생각을 해봐. 3 빼기 3분의 1 하면 0보다 크나 작나?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아니고 누구? 플러스를
선택해 주면 된다. 얘가 답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었다. x가 0에서 1 사이였다. 그러면 x가 2분의 1이라 생각해봐. 2분의 1 빼기 2분의 1분의 1 하면은 2분의 1 빼기 2가 되니까 0보다 작지. 그때는 마이너스 선택해야 돼. 꼭 조건을 보고 문제를 꼭 푸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얘가 루트 5니까 얘가 루트 5니까 답은 몇 루트 5? 3 루트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요까지 첫 번째 수업 진행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항등식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 여건이 되면 인수분해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단원들 문제를 풀려면은 지금 오늘 했던 게 꼭 바탕이 돼야지 풀 수 있거든. 요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 진행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편해져요. 본인이 편하고 싶으면은 문제를 꼭 풀어서 모르는 문제 질문 다 하시고 다 풀어가지고 자기 거로 숙지를 꼭 한 다음에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